네, 안녕하세요. 모카키만입니다. 드디어 우리 모두가 기다렸던 전기차 미니쿠퍼 일렉트릭이 등장했습니다. 와,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왜냐면 전기차라면 당연히 이런 종류의 차를 사야 된다,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좀 더 작고 좀 더 귀엽고 전비가 높아서, 그래서 짧은 거리를 가지만 자주자주 충전하면서 갈 수 있는, 아니면 어차피 시내만 다니니까 이 정도라도 집에서 맨날 충전하면 출퇴근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차들이 점차 많아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니 일렉트릭, 이건 그냥 단순하게 차로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전기차의 미래를 보여주는 차다, 이렇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 SUV 형태 자동차 미니쿠퍼 컨트리맨도 함께 등장했는데요. 미니라면은 다들 작고 귀엽고 전기로 달리고 게다가 만족감도 큰 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당연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성이나 주행 감각에서도 전기차가 되면서 차가 무거워지면 딱딱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딱딱한 차라고 해서 차 불편하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단단하니까 더 재밌구만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방향성을 싹 틀어준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관, 실내 다 바뀌었고요. 외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도 있는 것 같은데 실내는 정말 굉장한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돈을 아끼면서도 호평을 받는 방법, 요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미니 그리고 미니 컨트리맨 함께 살펴보시죠. 네, 미니가 요번에 공개한 자리는 독일 뮌헨입니다. 뮌헨에서 공개한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죠. 일단 IAA라고 하는 행사입니다. 기존까지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모터쇼였어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지난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 모터쇼장이 너무 커. 서울 모터쇼만한 것들이 한 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쇼장 안에서 셔틀을 타고 다녀야 돼. 걸어 다니면은 하루를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셔틀을 타고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터쇼입니다. 전 같으면은 그런 엄청난 쇼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봐야 될 텐데 이게 많이 축소됐어요. 얼마나 축소된 정도냐면 현대기아가 안 가. 현대기아 제네시스 다 안 가고, 여기에 우리나라 메이커들이 GM 쉐보레 당연히 안 가고, 심지어 유럽 회사 르노도 안 가요. 쌍용? 쌍용. KG 모빌리티 안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가기로 했는데 그래도 나온 거 보니까 대단합니다. 여러 차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IAA, 그러니까 뮌헨 모터쇼에서 나온 차들 쭉 보여드릴 텐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미니입니다. 왜 미니가 핵심적인 차가 됐냐면, 이 뮌헨은 BMW의 고향이에요. 벤츠, 포르쉐, 보쉬의 고향은 슈투트가르트죠. 그래서 슈투트가르트는 그렇게 원래부터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는, 이 말 키워서 내보내는 그런 곳이었어요. 날씨도 굉장히 안 좋고 우중충하고, 그러다 보니까 할 거라고는 만드는 거밖에 없어. 그래서 옛날부터 뭔가 만들어 파는 게 슈투트가르트의 특징이었고요. 뮌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뭘 만들어 팔고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뮌헨은 약간 좀 밝고 좀 더 즐기는 분위기다 보니까 여기는 그렇게 자동차 회사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뮌헨의 본거지를 만든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BMW입니다. 그래서 뮌헨이 BMW의 고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뮌헨 모터쇼에는 BMW가 좀 힘을 주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미니 컨트리맨을 그래서 여기서 공개한 거겠죠. 자, 그러면 미니 어떤 차로 나왔는지 한번 영상을 보면서 살펴보시죠. 잠깐, 음악부터가 뭔가 있죠. 이거 펌프업 더 잼이라고 옛날에 유행했던, 와, 요거를 갖고서 지금 했다고? 랩 후진 거 봐. 와, 씨, 막 꼬이죠. 리듬 막 꼬이는. 진짜. 우리말이 나와. 한글이 나와요. 와, 우리나라 이 정도입니까? 와, 숙녀복? 나 진짜 재밌네. 영상 잘 찍네. 확실히 잘 찍네요. 이번에 나온 미니는 5세대 뉴 미니 쿠퍼라고 하는데요. 5세대 뉴 미니 쿠퍼는 미니 쿠퍼의 전기차 버전이라고 얘기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미니 쿠퍼가 이제 전기차로만 나오기 때문이죠. 이제 가솔린 버전은 이번 5세대에는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미니 브랜드가 얼마나 전통이 깊어요. 무려 70년 됐잖아요. 근데 그 70년 된 자동차 브랜드를 여기서 갑자기 딱 끊고,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가솔린 없다, 여기서부터는 전기다, 이렇게 딱 잘라냈다는 얘기죠. 사실 미니라고 하면 기존 이름을 갖고 있는 모든 자동차 중에서 역사가 가장 깊은 자동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차 중에 가장 오래된 차가 완전 전기로 바뀐다는 건 이거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미니는 이번 전동화를 시작으로 25년까지는 50%를 다 전동화로 한다고 하고요. 2030년까지는 100% 전동화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다 바뀌면 어떻게 50%가 전동화야? 라고 하실 텐데, 이제 신형은 전동화로 나오고 기존 모델은 그냥 기존 모델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 모델은 수는 적겠지만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업그레이드 없이 단순 페이스리프트만 하면서 계속 판매한다고 합니다.
지금 미니는 굉장히 독특한데요. 장성자동차하고 합작 투자한 회사가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오토모티브라고 하는 회사가 중국에 있는데, 이 회사에서 EV 전용 플랫폼을 개발해서 중국에서 생산하는 전동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는 어느 나라 차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장성자동차가 갖고 있는 오라라는 브랜드 있어요. 오라 펑키캣이라고 여러 번 영상 보여드렸죠. 이 펑키캣하고 그런 플랫폼이 사실상 거의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니가 미니 아니냐? 아닙니다. 지금 디자인을 봤을 때요, 확실히 누가 봐도 저건 미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디자인들을 그대로 살려놓고 있어요. 5세대 미니 쿠퍼를 보면요, 이 플랫폼도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뀌었지만 이 오리지널 미니의 디자인 정통성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클래식한 원형 헤드램프 갖고 있고요, 팔각형에 가깝도록 이렇게 그릴을 만들어 간 거, 그리고 오버행, 이 바퀴 앞쪽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짧다, 그리고 뒷바퀴 뒤쪽 범퍼가 어마어마하게 짧다라는 점에서 차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이는 이런 짧은 오버행을 극단적으로 추구하고 있기도 하죠. 반면에 휠 베이스는 또 긴 거, 그래서 차가 굉장히 작은데도 실내에 들어가면 그렇게 좁지 않게 느끼는 게 미니의 특징이었는데, 이게 전기차로 이어오면서도 여러가지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바닥에 배터리를 더 길게 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아마 누가 봐도 이 차는 미니구나 라고 단번에 알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보통의 페이스리프트는 기존 차하고 많이 다르게 하는 게 특징이잖아요. 예를 들면 산타페 보면 기존 산타페하고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차잖아. 근데 이번 미니는 신형이 나오면서 기존 차하고 가장 닮게 만든 게 오히려 특징인 거죠. 모든 게 바뀌었으니까 더 미니적으로 디자인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부분은 그 정도고 다른 부분이 더 많습니다. 일단 외관에서 도어핸들은 차체 표면하고 이렇게 일체형이 되어 있는 이런 플러시 타입의 디자인으로 바뀌었고요. 사이드 스커트, 팬더 플레어 이런 것들도 삭제해서 아주 매끈한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네요. 저는 미니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벨트 라인 쪽에 이렇게 크롬으로 감싸 있는 부분, 차체를 이렇게 삥 둘러서 크롬이 있는 요게 미니의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없이 밋밋하니까 좀 섭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클램쉘이 미니의 특징이었잖아요. 보닛을 열 때 보닛 전체가 같이 올라가는 거, 헤드램프만 빼고 주변이 같이 올라가는 그게 미니의 특징이었는데, 그것도 없어져서 파팅이 곳곳에 있으니까 미니의 그 앙증맞고 단단한 느낌, 그런 게 좀 사라졌다는 게 아쉽기도 하네요. 그릴 부분에 이렇게 테두리가 둘러쳐져 있는 부분, 전처럼 웅이아버지 느낌이 강하게 들진 않네요. 뒷모양은 굉장히 논란이 있는데요. 요거라면은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충격과 공포였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진 않네요. 유니온 잭이 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그런 대로 괜찮은데, 휠 디자인도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차체 옆면에서 봤을 때 차가 이전 미니보다 더 쭉 뻗은 것 같은, 더 미끈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차체가 훨씬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와, 요 정도면 미니라고 해도 되나? 미니가 아니라 빅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 드네. 자, 외관은 사실 지난번에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실내는 이번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실내에 딱 들어오면 와, 임팩트가 있습니다. 기존에도 미니는 실내가 굉장히 화려하고 아기자기한 장난감 같은 그런 디자인의 자동차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존에 그렇게 화려했던 여러 가지를 미니멀리즘으로 좀 축소하고 오리지널 미니에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원반 아래쪽에 보면 조그마한 버튼들과 시동키 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살려서 이 시동키 끼는 부분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요즘 자동차들 보면 시동 걸 때 어때요? 다 버튼 누르잖아요. 근데 새로운 미니는 시동 걸 때 시동키를 꽂아 돌리듯이 이렇게 돌리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돌리면 시동이 걸린다, 이렇게 하면 시동 꺼진다. 좋죠? 좋죠. 원래 이 원반은 그럼 뭐였냐? 원반은 속도계였어요. 가운데다 속도계를 붙인 거지. 차가 작아도 너무 작았어. 너무 작아서 속도계를 붙일 자리가 없으니까 동그라미를 가운데 붙이게 된 이유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걸 잘 살려서 동그란 디스플레이 더 키우고 더 극단적으로 아름답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네요. 이거 동그란 디스플레이 여러분들 흔히 보셨어요? 아이폰 네모났잖아요. 아이패드 네모났죠? TV 네모났습니다. 모니터 다 네모네요. 동그란 모니터 써보셨어요? 아마 거의 못 써보셨을걸? 왜냐면 이 동그란 것은 비싸기 때문이에요. 이거 OLED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OLED를 이용한 센터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걸 좀 더 오리지널 미니에 가깝게 계기판은 삭제해버렸습니다. 원래 계기판이 없고 여기 있는 게 오리지널 미니였어 라고 하면서 원가 절감 아닌가? 원가 절감 아닌가 싶은데 명분은 어쨌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란 OLED예요. 어떻게 만들었나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들었다고 해요. 미니에 삼성 디스플레이 들어간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BMW에서 지난번에 이재용 회장에게 i7을 주는 일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동차에 OLED가 이렇게 완전한 원형으로 들어간 건 자동차 업계
업계 최초인데요. 물론 다른 메이커들도 생각해보면 이 계기판 가장자리를 둥그렇게 하거나 이렇게 깎거나 뭐 등등등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완전 원형은 처음이다. 원형으로 했을 때 도대체 그 안에 뭘 어떻게 넣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원형을 실제로 사용한 경우는 없었던 거죠. 잠깐, 그럼 센터 디스플레이 이렇게 원형으로 하면 불편할 거 아닌가요? 계기판이 없으니까 불편하잖아요 라고 생각해서 HUD를 제공합니다. 컴바이너 타입이지만 HUD가 있어서 계기판이 없어도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형 디스플레이를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면 정보를 어떻게 표시해? 3분할 화면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속도, 하단에는 공조, 가운데는 내비게이션, 이렇게 3분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이 전체가 마치 LP판을 보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LP판 디스플레이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멀티미디어라든지 음악 같은 걸 재생할 때 아주 멋진 디자인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음악 같은 걸 여기서 틀면 무슨 클럽 같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전체가 터치 스크린이니까 터치로 여러 가지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크기는 직경은 무려 240mm, 그러니까 한 9인치 정도 되는 건데 9인치 디스플레이면 에게 조그맣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가로 세로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실제 면적은 상당히 큽니다. 인테리어에서 강아지가 또 있는데요. 이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 그냥 자동차와 나가 아니라 이 자동차가 강아지처럼 내 말을 듣고 나한테 뭔가 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운전에 도우미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죠. 아, 멋있네. 강아지 너무 귀여워. 이게 어떻게 이런 감성이 있을 수가 있지? 와, 센터 디스플레이가 아, 너무 귀엽다. 세상에. It's a digital powerhouse that includes light, sound, and typical mini experiences. 미니 익스피리언스라는 말이 되게 좋죠. 전형적인 미니의 경험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하게 한다. 사운드, 라이트, 그리고 미니 경험을 하게 한다는데 너무 부럽습니다. 사실 미니 경험이라는 거, 야 미니 경험을 하게 해줄게, 이게 얼마나 멋진 얘기야. 포르쉐 경험해줄게,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우리가 소나타 경험을 하게 해줄게. 소나타 경험이 뭐지? 산타페 경험해줄게. 미니라면 어떤 것이다 라는 걸 오랫동안 갈고 닦은 거죠. 그래서 미니는 이런 거야 라는 걸 이미 뇌리에 각인시켰기 때문에 미니를 느끼게 해줄게 라는 말이 가능한 거죠. 아, 굉장히 부럽네요. Let's take a closer look at Mini's new digital heart. 디지털 하트래요. 우리 같으면 그냥 원형 디스플레이 이렇게 말했을 테지만 여기서는 디지털 심장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심장이래 이게. 아, 이거 좀 너무하지 않나? 너무 과대 광고 아닌가? 그런데 표현으로는 좋네요. 사실 디지털 심장 같잖아. 마치 이게 토니 스타크의 아크 원자로 딱 박는 것처럼 이게 심장이라는 거지. 아, 그래? Unique in the automotive industry. 아, 버튼을 누르면 계기판으로 바뀌기도 하네요. 고카트 모드라고 하면 고카트의 계기판처럼, 고카트의 계기판이 있나? 고카트 필링을 느끼게끔 해주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 차는 그냥 장난감이고 고카트 필링을 느끼는 그런 즐거움을 주는 차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And the colors are super crisp. OLED다 보니까 굉장히 슈퍼 크리스피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OLED 특유의 화려한 색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LCD 패널하고 OLED하고는 완전히 색감이 다르죠. 그래서 엄청 선명하다고 얘기들을 하네요. More original Mini vibes to a reduced interior design. Small steering wheel. 아, 스티어링 휠 굉장히 신기합니다. 스티어링 휠 굉장히 작잖아요. 굉장히 작은데 투스포크예요. 근데 투스포크인데 잘 보면 아래쪽에 끈이 달려있어. 스티어링 휠을 끈으로 고정하는 스티어링 휠 보셨습니까? 아주 재밌는데요. 이 작은 스티어링 휠,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게 미니의 특징이죠. 이 고카트니까 고카트는 휠이 작아야죠. 그런 것들을 잘 살려놓고 있으면서 동시에 핸들 리모컨 버튼도 적절하게 다 배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And the new analog Mini toggle bar. 뉴 아날로그 토글바, 이것도 마음에 드네요. 이거 스타트 스톱을 하고 미니 익스피리언스 버튼을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기존 미니 버튼처럼 그렇게 화려한 건 아니고 조금 더 저렴해 보이는 플라스틱이지만 그래도 괜찮아 보이네요. New Mini experience modes create immersive moments with vivid screen designs. Core, go-kart, green, balance, timeless, vivid, and train. Very impressive modes. What's your favorite one? 6개의 모드가 있는데요. 6개의 새로운 모드가 있고 각각이 지금 봤을 때 굉장히 멋지네요. Keeps me creative. 아, 퍼스널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 디스플레이 전체를 액자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족 사진 같은 것도 올릴 수 있고요. 디지털 강아지가 아니라 진짜 강아지 사진을 올려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굉장히 독특하게 켜집니다. 지금 직물 대시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직물 대시보드 속에서 불빛이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야, 이게 된다고? 이거 굉장히 멋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컨셉트에서 보여주는 건 한술 더 떠서요. 이 가운데 있는 강아지가 디스플레이 안에서 이렇게 놀다가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러면 앰비언트 라이트 안에서
하면서 강아지가 뛰어놀다가 다시 들어가요. 이야, 이게 되면 진짜 대박인데? 그런데 현실에서 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그냥 앰비언트 라이트로, 그리고 강아지는 밖으로 나오진 못해요. 이건 나와야 되는데 뭐 나중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든가 뭐 하면서 되겠죠.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거 사람들이 굉장히 원할 것 같고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 key to EU Mini, your smartphone. Oh wow, the first ever mini digital key. 디지털 키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키 없이 그냥 핸드폰만 들고 가면 당연히 시동 걸리고 당연히 차 출발할 수 있고 등등등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니 그냥 디스플레이 하나 넣었을 뿐이잖아. 디스플레이 하나 넣어서 이렇게까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대단합니다. 역시 훌륭하다. 역시 미니. 그러면 요번에 5세대 미니 쿠퍼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뭘까? 가장 중요한 건 주행거리죠. 기존 미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주행거리가 159km, 그러니까 정말 짧은 자동차에 속했죠. 이거 그거 갖고 출퇴근은 어떻게 하냐?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사실 150km 정도 되면 출퇴근합니다.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강남 끝에 살고 출근해야 되는 곳이 강북 끝이라고 해도 매일 출퇴근하는데 지장이 없고 한 이틀에 한 번씩만 충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뭐 서울에서 부산 간다 이런 데 사용하는 차는 아니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양양 솔비치 정도 갔다 왔는데 솔비치 가는 데는 별 문제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행거리를 월등히 높였습니다. 훨씬 높여서 지금 미니쿠퍼 같은 경우는 미니쿠퍼 E, 미니쿠퍼 SE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출시되는데요. 미니쿠퍼 E는 배터리가 좀 작아서 305km를 주행할 수 있고요. SE 같은 경우는 402km. 상당히 주행거리가 늘어났죠. 물론 우리나라 기준에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기 한 0.7 정도를 곱해야 대충 비슷한 숫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행거리 300km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했어요? 이럴 수 있는데 기존 미니 같은 경우는 32.6kWh였는데 이번 미니 SE의 경우는 무려 54.2kWh를 넣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차에 어떻게 이렇게 넣었나 싶은데 게다가 배터리는 NCM 배터리를 넣었다고 해요.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NCM 배터리, 삼성 SDI하고 친하니까 삼성 SDI 배터리를 넣으려나요? 아니면은 중국에서 생산하니까 중국 CATL을 넣을까요? 뭐 정확하게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54.2kWh 이 작은 차체를 감안한다면 굉장히 큰 배터리 용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니쿠퍼2에 탑재된 전기 모터를 보면요 184마력을 내고요 최대 토크는 29.6kgm를 발휘합니다. 시속 100km까지 가속시간 7.3초. 뭐 이 정도라면 나쁘지 않아요. 주행 성능을 놓고 보면 기존의 미니쿠퍼 일렉트릭하고 큰 차이가 없는 정도. 주행 거리는 훨씬 늘어났지만 그만큼 차체의 무게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도 주행 성능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여지네요. SE 같은 경우는 주행 성능이 꽤 높아졌습니다. 출력은 218마력이 나오고요 시속 100km 까지 가속 시간은 6.7초, 최대 토크는 33.7kgm입니다. 이 정도면은 꽤 퍼포먼스 차로 좀 즐기면서 탈 수 있는 자동차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JCW 미니가 나올 것이다 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JCW 미니는 4륜구동을 넣는다고 하고 모터를 뒷바퀴에도 추가해서 듀얼 모터를 하게 되면 출력이 훨씬 더 강력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기대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차가 굉장히 미끈하고 너무 예뻐서 좋은데 어떤 분들은 뭐가 좀 아쉽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이게 없잖아. 뒷문 왜 없어? 이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뒷문 꼭 있어야 되나 싶긴 한데 어쨌든 만약에 4인 가족이 탄다 아니면 뒷좌석에 사람이 많이 탄다 이런 경우는 어쨌든 뒷문 있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차가 있습니다. 미니 컨트리맨이죠. 네, 미니의 SUV라고 할 수 있는 컨트리맨 전기차 모델로 나옵니다. 근데 전기차 모델만 나오는 건 아니고 가솔린 모델 다 나와요. 그런데 우선은 전기차 먼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BMW X1, iX1하고 공유되는 자동차죠. FAAR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신뢰감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네? 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자, 이전 세대하고 비교했을 때 전면은 이렇게 생기고 후면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일단 차체가 굉장히 커졌죠. 전 세대에 비해서 전고는 60mm, 전장은 130mm나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차라고 할 수 있죠. 이전에 컨트리맨도 야 미니가 뭐 이렇게 커, 이 정도면 미니 아니고 빅이지 라고 했는데 이 차는 무슨 빅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큰 거냐면 신형 코나보다 큽니다. 셀토스보다도 커요. 아니 이렇게 클 수가 있나? 근데 생각해보면 전기차가 요 정도 크기의 차가 우리한테 필요했잖아요. 우리가 코나 전기차 조금 작네, 그거보다 조금 더 큰 투싼
승산만한 전기차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코나보다 조금 크고 티볼리 정도 되는 그런 전기차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도 딱 맞는 사이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미니 컨트리맨에 비해서 훨씬 더 각지고 훨씬 더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신뢰감 있어 보이고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휠도 굉장히 멋진 휠을 사용하고 있네요. SUV답게 약간 시칼 휠 같은 걸 사용하고 있는데 디펜더가 큰일 했네. 디펜더 잘 만드니까 여기저기에서 다 뭔가 따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자, 도어 캐치 같은 경우도 바뀌었습니다. 히든 타입 도어 캐치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좋아 보이네요. 후면 디자인의 경우는 이전하고 지금을 비교했을 때 이전이 오히려 낫다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전면부가 이렇게 단단하게 굉장히 각지게 바뀌었을 때 요거에 맞춰서 후면도 이렇게 각진 느낌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존 컨트리맨은 좀 둥글둥글한 느낌이 있어서 이런 느낌이 잘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미니 컨트리맨인데 미니의 느낌이 어딜 봐서 이게 미니지? 라는 느낌이 드는 게 요번에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실내 디자인을 보죠. 실내 디자인은 미니쿠퍼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이게 가운데 있는 동그란 디스플레이 요거 하나 달았다고 해서 인테리어 느낌이 확 바뀌네요. 여러가지 자잘한 것들을 여러 개 붙이는 것보다 이 디스플레이가 주는 그 시선 강탈 그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면 인테리어 좀 적당히 해도 그래도 충분히 멋져 보이는 것 같네요. 근데도 눈에 띄는 것은 이 도어 핸들 쪽입니다. 굉장히 강인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크롬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멋지게 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인테리어의 여러 컬러들이 굉장히 과감하기도 합니다. 틸 앤 오렌지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데요. 영화판에서는 특히나 그런 말을 씁니다. 미국에 있는 헐리우드 영화들 대부분을 보면 틸 앤 오렌지예요. 초록색과 오렌지색의 대비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차의 실내에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틸색 우리나라 말로는 암청색이라고 하는 색인데요. 약간 청둥오리 깃털색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색을 기본 주조색으로 해서 여기에 곳곳에 오렌지색이 나는 시트도 오렌지색으로 이런 대비를 줬는데 굉장히 멋지기도 하고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끔 하는 그런 인테리어 컬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네요. 이거 배워야 됩니다. 다른 소재 예를 들면 가죽을 더한다거나 소재감을 확 높인다거나 우드 트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돈 드는 거지만 이렇게 컬러 배치로 고급감을 내는 거는 무슨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저렴한 자동차는 꼭 이런 인테리어 요소 잘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하나 딱 들어감으로 해서 나머지 부품의 화려한 것들을 빼도 이 디스플레이가 그냥 딱 잡아주니까 그러니까 인테리어 굉장히 고급스럽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 이런 것들도 배워야 될 점이죠. 컨트리맨 전기차의 파워트레인도 공개됐습니다. 기본 E 모델, 4륜구동 SE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되는데요. 기본은 싱글 모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64.7kWh 배터리를 탑재해서 최대 출력 204마력을 낸다고 합니다. 최대 토크 25.5kgm. 오, 나쁘지 않은데요. 기본 전륜구동 베이스고요.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8.6초라고 합니다. 이 출력에 비해서는 가속 시간이 그렇게 좋진 못하네요. 아무래도 차체가 커지니까 무게가 늘어나면서 가속 느낌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은가 봐요. 주행거리는 인상적입니다. 무려 462km를 갈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우리나라 가면 400km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리맨 SE도 공개됐는데 SE 같은 경우는 듀얼 모터를 쓰고 있습니다. 앞뒤로 모터를 갖고 있어서 출력이 무려 313마력을 낸다고 하네요. 최대 토크는 50.4kgm. 와,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5.6초입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433km. 괜찮네요. 잘 만들어냈네요. 아니 잠깐, 이 정도라면 컨트리맨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 딱인데? 너무 잘 나왔잖아요. 이거 디자인도 미니가 너무 귀여워서 싫다고 하는 사람들도 만족할 것 같고 미니가 귀여워서 좋다는 사람도 만족할 것 같은 그 중간적인 디자인을 잘했어요. 오, 신기하네. 자, 그럼 미니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인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미니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영국에 있는 옥스포드 공장에서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4만 대 정도 생산하는 게 끝이었어요. 그 이상 생산하고 싶어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니를 사려고 보면 미니가 그렇게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닌데 배기가 1년이야? 야, 이게 말이 되나?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럴만한 게 이게 생산량이 4만 대야. 전 세계가 4만 대니까 우리나라에서 살래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물량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니쿠퍼 전기차 전량을 중국에서 만듭니다. 중국 동부에 있는 장쑤성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해요. 이거 알다시피 미니쿠퍼는 BMW와 장성기차가 50대 50으로 합작해서 만든 공장에서 생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쑤성에는 원래 장성기차가 만들었던 배터리 제작 회사가 거기 이미 공장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공장을 세워놓고 그 옆에 자동차 회사를 세운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동차 회사는 BMW에
중국의 입김이 더 들어갈 거냐 장성 자동차의 입김이 더 들어갈 거냐 생각해보면 사실 이 공장은 중국 자동차 공장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배터리까지도 거기서 생산을 할 게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중국산 자동차이자 이 자동차의 많은 부분을 중국 장성기차가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 생각해보면 장성기차가 원래 이 비슷한 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차를 만들었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브랜드 중에 오라라는 게 있어요. 이 오라라는 브랜드의 자동차가 미니하고 정말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를 만들던 노하우를 가지고서 이 공장을 만든 거기 때문에 BMW는 이 미니 사이즈의 전동화 전용 플랫폼을 갖고 있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구의 입김이 더 크게 들어갔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어허 요거 약간 중국의 느낌이 살짝 드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약간 장성기차가 조금 더 주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차가 만들어지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 기존에는 옥스포드 공장에서 전기차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옥스포드 공장, 사실 공장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자동차만 만들던 공장이 아니고 공장의 역사로만 보면 무려 110년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미니가 전동화로 바뀌게 되면 이 오래된 공장이 이제는 문을 닫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미니쿠퍼 전기차 중국에서 생산되니까 당연히 한국에 금방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중순 정도에 한국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전에 먼저 저희도 시승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 사실 굉장한 거부감이 있죠. 아니 중국차가 한국에 들어오면 그거 누가 사겠냐 라고 하는데 중국차는 의외로 이런 형태로 들어옵니다. 테슬라 중국 생산 자동차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우리가 마다하던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미니도 지금 중국산 미니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과연 마다할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무섭다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이건 개발부터 생산까지 거의 모든 것들을 장성기차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미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국 자동차 브랜드를 두렵게 생각해야 될 이유인 거죠. 자, 미니의 공세는 계속됩니다. 이거 전기차 브랜드의 지향점을 분명하게 갖고 있고요. 여러가지 차들을 쏟아낼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뉴미니 쿠퍼, 뉴미니 컨트리맨에 이어서 여기에 또 다른 차가 등장합니다. 소형 크로스오버 미니 에이스맨. 이 에이스맨은 전기차 포트폴리오의 한 축을 차지할 수 있는 프리미엄 소형 크로스오버라고 합니다. 컨트리맨이 너무 크다 라는 사람들에게 아마 조금 더 귀여운 자동차로 선보이겠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물론 지금은 콘셉트니까 이게 뭐 양산이 될지 양산된다면 어떤 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은 모르지만 어쨌든 전기차로 전환하면서 다양한 차들을 계속 밀어내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비춰지네요. 근데 저는 여기서 더 추가됐으면 좋겠는 차가 있습니다. 미니 컨버터블. 미니 컨버터블이 얼마 전에 한정판 생산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한 일이 있었죠. 물론 생산 대수가 4,000대에 불과했기 때문에 실제로 손에 넣은 사람들은 거의 없겠지만 어쨌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자동차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 전기차, 컨버터블 이 조합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미니는 컨버터블도 반드시 나올 거라고 기대됩니다. 자, 미니가 방향성을 굉장히 잘 잡았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친환경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방향성을 잘 잡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니의 전동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을 열광케 하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 고카트 감성이라는 거 그리고 몰입형 사용자 경험을 준다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기차가 자칫 잘못했을 때 그냥 승차감만 나쁜 자동차 이런 차가 아니라 정말 재미있는 자동차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